내용은 되게 조금인데 거기에 파생된 문제풀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풀어주는 문제풀이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의 총집합이야. 그래서 오늘 게 잘 잘 풀리거나 또는 오늘 거 다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잘 배워왔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리길 바래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외계어가 들린다 그러면 잘못 배운 거거나 아직 연습이 부족하거나 복습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강의 스타일대로 가장 어려운 내용들 별표를 좀 쳐볼 거고요. 여기 특별히 뭐가 어렵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1번, 2번은 간단한 개념 정리야. 간단한 개념 정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 2번은 쉽게 후루룩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자, 잘 볼게요. 1번부터. 오늘은 차례대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배울 내용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 우리가 몇 프로 부르는 게 퍼센트 농도거든요. 다짜고짜 이 녀석의 정의, 공식을 써볼게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 단위는 그램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를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용액, 용질, 뭐 요딴 말들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설탕물은 뭐와 뭐가 섞인 거예요? 설하고 탕물이 섞인 거죠. 아닌가요? 오케이, 미안해요. 설탕하고 물이 섞인 거죠. 설탕하고 물을 섞은 건데, 그럼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우리 설탕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해요. 용매. 용질이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쓰면 안 되겠네.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니까 여기서 용해가 되어서 만들어진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용질을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져요. 경찰서 창살은 쇠창살이잖아요. 내가 기린 그림이 못 긴 기린 그림 뭐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해봐요. 용질을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진다. 용 그죠? 용용 좋겠죠? 여기지?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아무튼 저요. 마음속으로 두 번만 해요.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된다는 거. 두 번만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를 봅니다. 여기 용액이라고 써있잖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용질하고 용매가 섞인 거. 그 중에 용질만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농도구나라는 게 바로 정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을 10g을 줘요. 물을 90g 줍니다.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줬어요. 용액의 그람수가 몇 g이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100g이죠. 100g 속에 용질이 몇 g? 10g이라며 곱하기 100 하면 10%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용액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용액의 질량을
더하면 되잖아. 그치?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질량이죠. 질량. 쌤 몸을 이루고 있는 질량 보여요? 질량의 정의는 질량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물자가 생략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다시 물어볼게. 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양 보이나요? 지금 쌤 배만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죽는다. 물질의 양이 있잖아. 이렇게 이 물질의 양은 쌤을 달나라에 갖다 놓더라도 물질의 양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요. 나를 이룬 물질의 양이 왜 바뀌어? 그치? 그러므로 물질의 양, 즉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고유한 값이다 라고 옛날에 외웠어요. 그 이유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현재 이 방의 온도가 약 22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이 방의 온도를 50도로 높여볼게요. 쌤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뭔 소리야?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물질의 양, 즉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압력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 그죠? 온도, 압력과 무관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실험실은 겁나 추워. 여기서 야, 몇 %야? 10% 가지고 이 실험 세트를 가지고 와서 B라고 하는 되게 뜨거운 실험실에서 퍼센트 농도를 측정하더라도 몇 %? 똑같이 10%가 나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퍼센트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술자 퍼센트 농도의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써있죠. 왜 가장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쓸 때 야, 너 몇 도에 측정했어? 너는 몇 도에 측정했어? 이거 따지면서 퍼센트 농도 얘기 안 하잖아. 온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두 번째 이 몰농도는 미리 말하지만 온도에 되게 예민해요. 온도가 달라지면 몰농도 달라집니다. 그런 걸 지금부터 배울 거야. 그동안 안 배웠던 이유가 있죠. 막 바뀌어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드디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퍼센트 농도를 우리 연습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방금 여기서 연습했죠?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바로 몰농도 소개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몰농도는 기호로 M이라고 표현을 해요. M. 몰농도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M이야. 이렇게 되게 진지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진지하죠. 나 진지하게 할까? 밥 먹고 가라. 몰농도 봐봐. 자, 몰농도의 정의입니다.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몰농도의 정의는요. 똑같아. 용액이야. 용액이거든요. 용액의 부피가 단위를 리터로 들어갑니다. 일정량의 용액을 준비를 해요. 그 안에 용질도 똑같아. 용질이야. 이게 용질의 양입니다. 양이 뭐냐면 그 유명한 몰이에요. 일정한 부피의 용액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었냐, 용질이 몇 몰게 들었냐를 가지고 몰농도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주둥이가 엄청 길고 바닥이 삼각형으로 평평한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가 있어요. 얘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 플라스크라는 플라스크에다가 내가 용액을 1리터만큼을 채워요. 용액을 1리터를 딱 채우고 이 안에 용질을 잔뜩 넣어놨는데 용질은 아주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잘 들어. 골고루,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용액의 특징이야. 자, 골고루 퍼져서 이 용질에 몰수가 2몰이 들어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A라고 하는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1리터라는 용액 속에 몰이 몇 몰? 2몰이라는 용질이 들었다며
그러므로 얘는 이몰롱도입니다라고 답을 써주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몰롱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몰롱도의 특징은 이게 부피잖아. 부피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 야, 실험실 온도가 50도씨로 상승되었네? 어떻게 될까? 용질의 개수는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용액이 열팽창합니다. 용액이 열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 쓱 늘어나요. 1리터보다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용질은 똑같은데 용질의 몰수는 똑같겠지만 용액의 부피가 슬쩍 늘어나니까 용액의 이 A라는 수용액의 몰롱도 값은 좀 떨어지게 측정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몰롱도 다음 장에 나와 있나 봐요. 특징 몰롱도 다음 장에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체크.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좋아요. 다시 원래 온도로 돌려놓을게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현재 온도 22도씨로 다시 낮춰볼게요. 다시 1리터로 맞춰졌습니다. 자, 잘 보세요. 현재 이 A라는 수용의 몰롱도가 얼마다? 2몰롱도입니다. 맞죠? 2몰롱도를 딱 설정을 해요. 여기서 내가 반만 덜어낼 거야. 반만. 절반만 덜어낼 거야. 절반을 쭉 잘라서 덜어내면 쭉 나와! 절반을 쭉 잘라서 덜어내서 비커에다가 이 녀석을 이만큼 1리터만 이렇게 받아놨어요. 1리터. 아니죠. 0.5리터죠, 쏘리. 0.5리터를 받아놨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개일까요? 여기 들어있던 용질이 2몰기였습니다. 여기 몇 개일까요? 1몰기입니다. 절반을 덜어냈잖아. 쌤이 어떤 힌트를 줬냐면 아주 골고루 섞여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절반을 덜어내면 딱 절반만큼 나옵니다. 용질. 다시 말해서 여기 용질이 1몰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럼 이를 B라는 수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B라는 수용액의 몰롱도는 얼마인가요? 0.5분의 1이니까 이 몰롱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야. 이 몰롱도짜리 수용액에서 일정량을 덜어내더라도 몰롱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얘도 2몰롱이야. 0.5분의 1이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그죠? 딱 나오잖아. 이제 응용 버전이야. 자, 그럼 B 용액에서 일정량을 스포이드 요만큼 스포이드로 찔끔 덜어내서 아주 요만한 비커 이게 뭐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얘는 몇 몰롱도일까요? 당연히 2몰롱도죠. 일정량을 덜어내더라도 몰롱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일정량을 덜어내도 몰롱도 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피가 줄어든 만큼, 자 공식 볼게. 부피가 줄어든 만큼 똑같은 비율로 몰수가 줄어드니까 얘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덜어내더라도 몰롱도 값은 변함이 없겠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46쪽에 나와 있는 거야. 용액의 몰롱도가 같으면 아니다. 두 번째 그림이구나. 몰롱도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액에서 0.1 몰롱도짜리 50ml나 0.1 몰롱도짜리 25ml나 몰롱도 값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요 원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개,
1번과 2번 내용은 소개가 끝난다. 아까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했던 1, 2번이 끝난 거고요. 자, 우리 이거 띄워가지고 몇 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49쪽. 자, 첫 번째는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얘와 얘를 섞었어. 포도당 10g 하고요. 물 90g을 섞어서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퍼센트 농도는 10%가 나올 거예요. 전체 100g 중에서 10g이 포도당이니까 10%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때 포도당의 질량은 당연히 10g일 테고요. 자, 봐봐. 그다음 이 안에 포도당 분자가 몇 개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분자의 개수. 즉, 포도당 10g이 포도당 몇 개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 질량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개수 또는 양으로 구하는 방법이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요. 다른 말로 몰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g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질량을 화학식량에 해당하는 180의 화학식량 줄 겁니다. 180이라는 화학식량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바로 몇 몰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몰수는 180분의 10이니까 18분의 1이죠. 18분의 1몰이 나오게 되겠네요. 18분의 1몰. 18분의 1몰은 0.056몰입니다. 근데 개수를 물어봤잖아.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입니다. 그러면 0.056몰은 몇 개야? 몰을 개수로 고치는 방법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0.05몰, 056몰을 개수로 고치는 방법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만큼 개수요 라고 써져 있죠. 굳이 풀지 않았어. 저걸 통째로 탕 써놓고 이만큼 개수요 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학교에서 이거를 연산 능력을 보고 싶다. 이걸 또 숫자로 쓰라고 물어보겠죠? 그 정도까지는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은 이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자,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동안 했던 걸 좀 응용해서 복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뭔가 볼게요. 자, 얘도 설탕 10g과 물 90g을 섞어서 10% 설탕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설탕이야, 설탕. 설탕의 질량은 10g이고요. 설탕의 분자수를 똑같이 구하라고 하네요. 자, 같은 예제네요. 설탕 질량이 10g인데 설탕의 화학식량 나누면 되겠죠. 화학식량 얼마래? 342래. 342래. 그럼 몰수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때요? 0.029니까 더 작아지죠.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커지면, 화학식량이 커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작아집니다. 맞나요? 작아집니다. 졸고 있는 사람 오늘 작아진다 했나요? 학교 안 가죠? 이거 보나요? 이거 뭐죠? 1타 스캔들 보나요? 안 보나요? 시그니처 그렇죠? 네 번째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졸거나 딴짓 하면은 발차기 따라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조심합시다. 그래서 몰수가 나오게 되고 개수로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잘 봐. 얘도 10% 수용액이고 얘도 10% 수용액이죠. 그죠? 근데 얘는 용질이 포도당이고 얘는 용질이 설탕이죠. 일단 문제입니다. A 수용액과 B 수용액 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가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죠. 맞아요? 얘가 더 많잖아. 0.056 곱하기 왜냐? 0.029 곱하기니까 더 많잖아. 왜 많죠? 분자량이 작아서. 분자량이 작으니까. 화학식량이 작으니까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똑같은 10%지만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 10g과 설탕 10g 중에서 똑같은 10g인데 같은 10g인데 그 안에 용질이 누가 더 많다? 포도당 10g 속에 용질 입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왜죠? 분자량이 작으니까. 화학식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다면 나오는 거야. 1g당 분자수, 입자수가 누가 더 많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1g, 같은 g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입자가 많아? 뭘 비교하면 돼? 분자량을 비교하면 분자량이 작은 놈이 입자가 더 많아요. 분자량이 큰 놈은 입자가 적게 들어있겠네요. 그죠? 생각해봐, 이런 거야. 사람을 모아서 1톤을 만들 거야, 1톤. 쌤은 50kg니까 1톤 만들려면 20명의 사람 필요하죠. 맞죠? 근데 100kg짜리 사람이 있어. 몇 명을 모아야 1톤이 되죠? 10명만 모이면 되죠. 똑같은 거야. 분자량이 작으면, 난 실제는 크지만 희생하는 거야. 분자량이 작으면 여러 개를 모아야 같은 질량을 만들 수 있고요. 분자량이 크면 조금만 모아도 같은 질량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분자량이 바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얘기를 여기 이 예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제는, 자, 저거. 몰롱도 예제입니다. 유찬이가 풀어볼까? 아니요. 세빈이가 풀어볼까? 오늘 걸린 사람들이야. 자, 다 보고 있어. 잘하자. 볼게요.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서, 물에 녹였다는 건 수용액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100ml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몰롱도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몰롱도. 다짜고짜 몰롱도 공식이 뭐냐? 용액의 부피 속에 그 안에 몇 몰 들어있냐 이거지. 근데 용액의 부피는 줬어요. 얼마라고? 100ml. 100ml는 몇 리터야? 0.1리터죠. 이거 못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쌤이 맨날 아침마다 우유를 1000ml씩 먹어요. 왜? 키 크려고. 아직 좀 더 커야 돼. 왜죠? 덩크를 언젠가 하고 말 거니까. 이게 1리터죠. 1000ml 1리터죠. 다시 말해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1000분의 1을 곱해야 돼. 다른 말로 100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0ml를 또 리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분의 1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0.1리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치 초중등학생을 데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필요하니까 한번 할게요. 일단 몰수는요. 이걸 몰라. 몰수를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4g. 질량만 알아. 질량만. 그 질량을 몰수로 바꾸면 되겠네. 뭐로 나누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네요. 화학식량 줬어요. 4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몰수는 어떻게 해요?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질량 4g을 40이라고 하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0.1 똑같이. 0.1몰입니다. 0.1몰이야. 0.1분의 0.1이니까 얼마? 1몰롱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몰롱도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몰을 주지 않더라도 몰을 구해내고 밀리리터를 리터로 구하는 어떤 그런 단위 환산을 접목해서 풀어내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이 그림 좀 볼게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둘이 몰롱도 값이 똑같아. 얘도 0.1 몰롱도, 얘도 0.1 몰롱도야. 부피 똑같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다? 얘는 원자 상태로 들어있죠? 얘는 어때요? 분자 상태로 들어있죠? 원자가 6개 보여요? 이 분자 6개 보여요? 입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원자든 분자든 덩어리져 있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 덩어리의 개수가 같은 몰수라면 같은 몰롱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미리수에 같은 입자수야. 이게 같은 개수의 입자수인 거야. 이거를 굳이 원자로 뜯어가지고 얘는 12개인데요 해가지고 0.1이 아니라 0.2로 계산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입자란 원자든 분자든 다 입자로 퉁치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6개, 얘도 6개라고 세워줘서 답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자수가 그럼 실제로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봐봐, 입자수는 0.1 몰롱도 곱하기 0.05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잘 봐. 몰롱도는 잘 들어. 몰롱도는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죠. 입자수입니다. 몰수. 양이에요. 이거를 몰수, 몰에 대해서 정리해봐. 몰은 MV입니다. MV. 즉 몰롱도하고 이거 몰롱도 값하고 부피라는 값을 곱하면 입자수가 나온다. 신기하다. 입자의 몰수가 나와요. 입자의 몰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몰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입자수를 줬을 때는 기준 입자수로 나눈다. 기억나? 두 번째 몰수를 구하는 방법 뭐였죠? 질량을 줬을 때 화학식량 나눈다. 세 번째 뭐였죠? 기체인 경우 기체의 부피를 주면 기준 부피 22.4로 나눈다. 이게 몰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 더 배우는 거야. 뭐? 몰수를 구할 때 몰롱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 그게 오늘 배운 공식의 의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V가 부피예요. 영어로는 볼륨의 부피가.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는 뜻이 소리의 볼륨감, 소리의 부피감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쌤 배의 볼륨이 어때요? 작죠? 뭐 그런 거. 볼륨감이란 이렇게 약간 부피감을 말합니다. 숨 못 쉬겠어. 쳐다보지 마. 볼륨감이란 부피감을 말해요. 부피감. 그래서 V가 볼륨, 부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네 번째 방법. MV가 바로 몰수입니다. 몰수. M. 그래서 몰롱도하고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봐봐. 얘 몰롱도 몇 개야? 0. 얘 몰수 몇 개야? 둘을 곱한 게 몰수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면 몰수가 얼마나? 0.05인가요? 0.5인가요? 0.005인가요? 0.005네요. 0.005몰 나오죠. 얘도 몰수 곱하면 MV 곱하면 얘도 똑같이 0.005몰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이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텍스트만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 입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MV를 곱하면 입자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식을 소개받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몰수를 구하는 또 방법이 있네. 몰롱도를 배우니까 그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딱 곱하면 몰수가 또 나와.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똑같아. 없어. 그냥 공식의 변형이야. 공식의 변형으로 구해낼 수 있다. 입자수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 풀 때 다 계속 응용이 될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얘는 아까 했던 거야. 0.1 몰롱도짜리 50ml가 있는데 오른쪽은 0.1 몰롱도 25ml죠. 부피가 반으로 줄었지. 근데 몰롱도가 똑같죠. 그러면 입자수가 반으로 줄겠죠. 왜? 부피가 반 줄었으니까 입자수도 반으로 줄어야 몰롱도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몰롱도 공식을 갖다 놓고 생각하면 되죠.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어. 몰수도 2분의 1로 줄어야 몰롱도가 유지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다른 표현법으로는요. 다른 표현법으로는 여기서 반만 덜어내도 몰롱도는 변함이 없네요. 그죠? 없네요. 그죠? 없죠?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mm에서 반만 덜어내서 25mm로 만들더라도 몰롱도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부피가 반 줄어든 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도 반이 줄어드니까 몰롱도는 변함이 없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이 말한 3번 예제 문제가 요걸 세트했던 겁니다. 쉬는 게 좀 이르긴 한데 지금 큰일 났네요. 되게 멋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죠? 시그니처를 보여줘야 되나? 자, 우리 4번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쉴게요. 4번까지. 4번. 어디냐면은 47쪽입니다. 47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할 거예요. 자, 1번에서는 뭐 얘기하냐면, 할 거 아닌데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퍼센트 농도하고 몰농도 배웠잖아. 우리한테 퍼센트 농도를 띡 줘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 몇 개를 준 다음에, 야!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꿔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거꾸로, 몰농도를 준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나온 그게, 겁나 어렵죠. 지금 A, D, 이제 1000D 뭐 나오잖아. 이것들이 그냥 그걸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공식화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지금 하진 않을 거야. 지금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막 해체해가지고, 몰농도에 필요한 값을 막 찾아내서 몰농도를 구하고, 이런 연습들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없이 이거만 딱 외우면, 뒷다 쉽네? 이거를 경험하는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게 먼저기 때문에 어떤 꼼수랄까 이거 꼼수? 빨리 푸는 방법을 먼저부터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쓰면은 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실제 내신 시험 보기 전에는 활용법을 배울 겁니다만 지금은 배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2번 보세요. 2번. 자, 봐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희석시키는 겁니다. 뭐 한다고? 따라합니다. 시작. 희석. 따라합니다. 희석. 희석이 뭐야? 물 키는 거야. 물 키인다는 건 물만 집어넣는 거. 물 키기 위해서는 물만 집어넣는 거야. 쌤이 된장찌개를 끓여요. 맛있겠다. 짜! 너무 짜! 너무 짜! 물 켜야겠어. 뭘 집어넣어? 소금 넣어요? 물 넣죠, 그죠? 희석시킨다. 물 킬 때는 물을 넣는 거야, 물. 다른 말로 증류수라는 걸 집어넣어요, 증류수. 완전 순수한 깨끗한 물을 증류수라고 합니다. 증류수를 부어준다는 말이 바로 물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희석시킨다는 표현이야. 구분해야 됩니다. 희석이라는 표현과 혼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희석은 물만 붓는 걸 말하고 혼합은 10% 설탕물과 20% 설탕물을 섞는 거. 이게 희석인가요? 아니죠. 이건 혼합하는 거야. 그죠? 혼합하는 경우와 희석하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좀 더 쉬운 희석을 좀 먼저 볼 거예요. 희석. 남이석 모르겠구나. 넘어가야겠다. 희석을 얘기할게요. 자, 여기 V리터 M몰이라고 써있어. V리터 M몰. 뭘 준 거야? 리터당 몰이니까 이게 몰농도를 준 거야. 몰농도. V는 부피를 준 거죠. 그럼 다 우리 배웠어요. 몰수를 준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몰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MV만큼 들어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들어있겠죠? 거기다가 물만 부을 거, 물만. 중요한 거. 물만 부으면 뭐는 안 변한다? 저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용질의 몰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식 겁나 늘어났죠. 부피가 엄청 증가했죠. 하지만 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몰수는 똑같이 MV일 거라는 거예요. MV. 몰수는 똑같이 MV일 거라는 겁니다. 몰수가. 근데 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V-로 부피 증가했겠죠. 몰농도도 좀 줄어들었겠죠. M-라는 몰농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몰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자식의 몰농도를 구해 M-를 구해봐! 어떻게 합니까? M-에 대해 정리하면 V-분의 MV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집착하지 말고요. 원리에 집착하면 됩니다. 집착. 아니 희석시킨다는 건 용질을 넣는 게 아니니까 용질의 개수는 똑같겠네. 근데 용질을 구하는 방법이 MV로 구한다며. 그래서 MV 값이 양쪽이 똑같겠네 라고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퀘스천 1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쌤이 말해준 공식이 여기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0.1 몰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A 밑줄 쫙 여기 사선을 그어요. 이게 뭐야? 지금 제시한 게 뭐야? 아직 물을 넣기 전 엄청 진한 된장국 진한 된장국 쌤은 A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A에다가 물을 추가해서 이거를 만든대. B를 만든대. 뭘 추가해서? 물을 추가해서. 그러면 A나 B나 뭐는 똑같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입자의 개수는 똑같다고요. 맞죠? 여기 들어있는 용질 입자의 개수를 몰이라고 써볼게요. 여기 들어있는 용질 입자의 개수는 몰이네요. 그 몰을 구하는 방법이 얘는 MV고요. 얘도 M-V-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접목을 해볼게요. M이 얼마? 나와있네. 우와, 땡큐. 0.1 이고요. 부피는 안 나왔네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겠죠. 처음에 제시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의 부피가 얼마였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없잖아. 이거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V. 오른쪽은요. 몇 몰농도로 만든다? 0.01 몰농도로 만들겠대. 그지? 부피는요. 0.5리터 썼네. 0.5리터 만들겠대. 요 두 값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왜? 몰수가 똑같아야 하니까. 둘이 같아야 함으로 식을 세우면 0.1 곱하기 V는 0.01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V는 0.1분의 0.01 곱하기 0.5가 돼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그러면 0.05가 되겠네요. 0.05리터. 맞나요? 이번 답은, 퀘스천 1의 답은 0.05리터가 됩니다. 0.05리터. 자, 희석시켰을 때 용질의 개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만 이용하면 문제가 쫙 풀리는 거예요. 네 번째 몰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따가 꼭 풀어봐야 되고요. 자, 빠르게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바로 밑에 혼합 용액도 한번 빠르게 볼게요. 봐봐. 자, 왼쪽은요. V리터고 M몰이고요. 오른쪽 녀석은 V-리터고 M-몰이에요. 둘을 섞을 거야. 와우! 섞으면 왼쪽에 있는 입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용질 입자가 섞이겠죠. 그 용질 입자의 양이 더한 만큼이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여기 들은 용질과 여기 들은 용질을 더한 만큼이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겠네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녀석이 몇 몰이다? A몰이다. A몰이 들어있었다. 여기는 그러면 더하면 B몰이 들어있겠죠. MV 하면 곱하면. 그죠? 여기는요. A 플러스 B몰계가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는?
V-라고 하는 V2-라고 하는 저 리터 속에는 이해됩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왼쪽에 MV, 오른쪽에 M-V- 맨 끝에 맨 마지막 혼합 용액의 M2-V2- 값과 이 둘을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한다며 이런 공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몰 M2-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정리해서 식을 세운 것 뿐이에요. 똑같죠? 혼합 용액도 야 여기 들어있는 용질하고 여기 들어있는 용질을 더하면 다 합쳐진 게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총 개수겠네. 근데 용질의 개수는 MV를 구하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면은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300ml 왔다. 자르고 이거 하나 줬죠? A라고 하는 수용액을 준 거고요.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혼합했다. A, B를 더하라는 얘기네요. 혼합한 거니까. 그래서 전체 용액이 C죠? 이 녀석의 부피가 500이 된 경우 이 녀석의 혼합 용액의 몰롱도를 구해라 라는 거죠.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첫 번째 A에 들어있는 몰수와 B에 들어있는 몰수가 C에 들어있는 몰수와 똑같아야겠죠. 이건 공식이 아니죠. 더하기죠. A에 들어있는 거는 MV로 몰수를 구하는 거니까 MV로 구하게 되면은 MV가 얼마야? 1 곱하기 0.3이죠. 0.3몰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맞나요? B에는 몇 개 들어있어요? 2몰롱도짜리 200ml니까 0.2니까 0.2 곱하기 2는 0.4죠. 0.4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0.7이 들어있어야겠네요. 0.7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방법이 M 곱하기 V죠. 여기서 말하는 M2-와 V2-를 곱해서 0.7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M2-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거 구하래. V2-는 뭐야? 여기는 500ml. M2-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0.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게 얼마 나와야 돼? 0.7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므로 M2-는 얼마 된다? M2-는 0.5분의 0.7 되죠. 5분의 7 나옵니다. 5분의 7. 소수로 바꾸면 5, 1은 5, 5, 4, 20, 1.4 몰롱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답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엄청 간단한데 우리 선생님 강의를 안 들었다 생각하고 저 칠판을 바라봐봐.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죠, 기분이? 그죠? 뭐 이상한 문자들이 막 써있잖아, 그지? 갑자기 자다가 딱 깼을 때 드는 생각이 저거 뭐지? 외계어가 써있네? 그래서 그동안 거를 쫙 따라오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했던 거예요. 자, 잠깐 쉬기 전에 여러분들 뭘 좀 할 거냐면은 48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아니다 하지 말고요. 방금 푼 2번하고 3번 있죠, 이거. 퀘스천 1, 2 있죠. 이거만 풀고 잠깐 쉴게. 방금 했던 거, 쌤이 풀어줬던 거 있죠? 여러분들 나름 손으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풀어볼게요. 쌤한테 설명 안 들었다 생각하고 퀘스천 1, 2 따라 적었다면 그냥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풀어볼게요. 따라 듣기만 했다면 자기 머릿속에서 식이 나와야 돼요.